내 이름은 윤정희, 64. 3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이제는 접고 남편과 조용히 살 줄 알았다. 그런데 가게 문을 닫자마자 남편은 집안 살림까지 내게 떠맡겼다. 당신이 이제 할 일 없잖아. 말은 가볍지만 그 속에는 벌어다 주는 건 나였다는 자부심이 숨어 있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기름때 묻은 팬을 문지르다 보면 내 마음도 같이 달아내리는 것 같았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손님들 밥상을 차리던 내가 이제는 한 사람을 위한 식탁만 준비한다. 그것도 감사 인사 한 번 없이. 여보, 국이 싱거워. 반찬이 어제 거 아냐? 밥솥 바닥이 누렇네. 매 끼니마다 터져 나오는 불만들. 식당에서는 그래도 돈을 받고 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뭐란 말인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보니 이웃집 할머니가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다. 70이 넘으셨는데도 허리를 굽혀 정성스럽게 잎사귀를 보살피는 모습이 부러웠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남의 시선에 연연하며 살았을까? 남편이 소파에서 TV를 보며 맥주를 마신다. 캔을 비우고는 테이블 위에 그냥 놔둔다. 예전 같으면 치우라고 말했을 텐데 요즘은 그냥 내가 가져다 버린다. 잔소리하기도 지쳤다. 오늘도 저녁상을 차리며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식당 일이 끝났다고 내 인생까지 끝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남편은 퇴직금 일부를 주식에 넣었다가 손실을 봤다. 그 후부터 생활비 문제로 날마다 신경이 곤두섰다. 애들 결혼식에 내가 모아둔 건 뭐 있냐? 라는 남편의 말은 칼처럼 날아왔다. 나는 손자 옷을 개다 말고 울컥했지만 차마 대꾸하지 못했다. 내가 벌어온 세월은 왜 다 사라진 거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국자를 휘둘렀던 30년. 장마철엔 곰팡이 냄새와 싸웠고 혹서기엔 가스레인지 앞에서 온몸이 땀에 절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며 집 수리비며 하나둘 빠져나가는 동안 남편은 회사 월급으로 가장 노릇을 했다고 생각했다. 당신 식당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런 소리야?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 눌러 삼켰다. 대신 찬장을 열어 통장들을 꺼내봤다. 예금 통장, 적금 통장, 손자 교육비 통장까지 모두 10원 단위까지 내가 기록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돈들은 이미 우리 돈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린다. 경제 뉴스를 보며 남편이 혀를 찬다. 아이고, 이거 완전 망했네. 자신이 산 주식 얘기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속으로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내 돈으로 산 주식인데 손해만 나면 혼자 걱정한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 계산해 봤다. 식당을 접기 전까지 한 달에 얼마씩 모았는지. 전기세, 가스비, 식재료비를 제하고도 손에 남는 게 제법 됐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용돈조차 남편 눈치를 봐야 한다. 정희야, 미용실은 좀 덜 가면 안 되나? 머리를 다듬고 돌아온 저녁, 남편이 내민 말이다.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동네 미용실에서 파마 한 번 하는 게 사치란다. 나는 거울을 보며 새하얀 머리칼을 만졌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딸 수진이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들렀다. 애가 내 품에 안겨 해맑게 웃으면 잠깐이나마 마음이 풀렸다. 하지만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딸의 눈길은 오래 머물렀다. 엄마, 괜찮아?
낮게 묻는 한마디에 나는 괜찮다고 웃었지만 그 웃음이 금방 일그러지는 걸 딸은 분명히 봤을 것이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 5살 민지가 내 무릎에 폴짝 뛰어올랐다. 작은 손으로 내 뺨을 토닥거리며 뽀뽀해주는 모습에 절로 미소가 번졌다. 이런 순간이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사위와 정치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 보니 또 의견이 안 맞나 보다. 엄마, 아빠가 요즘 좀 예민하신 것 같던데. 수진이가 그릇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는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대답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별거 아니야. 하지만 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 집에서도 맨날 TV만 보시고, 밖에도 안 나가시고, 엄마만 집안일 하시는 것 같은데. 수진이의 말이 전곡을 찔렀다. 나는 잠시 행주 돌리는 손을 멈췄다. 딸이 얼마나 많이 보고 있었구나. 괜히 부엌 찬장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게 아니야. 아빠가 밖에서 일하셨으니까 집에서는 편히 쉬어야지.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다. 수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민지가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며 뛰어왔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야. 동그라미에 점 2개, 그리고 웃는 입. 하지만 그 입이 나는 왜 이렇게 슬퍼 보일까? 우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저녁 식사 후 수진이가 짐을 챙기며 말했다. 엄마, 가끔은 엄마 생각도 하세요. 아빠만 신경 쓰지 마시고. 현관문이 닫힌 후 나는 혼자 서 있었다. 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과연 나는 언제부터 나 자신을 잃어버렸을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친척 모임이었다. 남편은 술잔을 기울이다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정희는 이제 그냥 집에서 애나 보며 시간 죽이는 사람이야.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나는 숨이 막혔다. 손주가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는 순간 얼굴이 달아올라 도망치고 싶었다. 시댁 큰형님이 소주를 따르며 맞장구 쳤다. 요즘 여자들 참 좋겠어. 일 안 해도 되고. 작은 형님도 웃으며 거들었다. 우리 때는 남자가 밖에서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게 당연했는데 말이야. 나는 상위의 안주를 정리하며 입을 꾹 다물었다. 30년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던 내가 시간 죽이며 사는 사람이라고? 손님들 밥상 차려가며 번 돈으로 이 집 애들 키우고 교육비 댔던 내가 정희 씨, 이제 편하시겠어요? 재수 씨가 건네는 말에 웃음 지을 수밖에 없었다. 네, 편해요. 거짓말이었다. 편한 게 아니라 무력해진 거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웃어넘길 수밖에 없어서 더 비참했다.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식당 할 때는 그래도 바빠 보이기라도 했는데 요즘은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술에 취한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민지가 내 무릎에 올라와 작은 손으로 내 손을 만지작거렸다. 왜 안 웃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눈물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뜨려는데 남편이 내 팔목을 잡았다. 어디가? 안주 더 가져와. 명령하는 투였다. 나는 부엌으로 향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찬장에서 김치를 꺼내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웃음을 잃어버린 내 모습이 낯설었다. 그리고 그 순간 확실해졌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부엌 창가에 기대어 오래 생각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와 유리창에 맺히는 물방울이 눈물처럼 보였다.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떠올랐을 때 두려움보다 이상한 안도가 먼저 찾아왔다. 거실에서는 남편의 콧소리 소리가 들려왔다. 소파에 누워 TV 켜놓고 잠든 지 오래였다. 빈 맥주캔 3개가 탁자 위에 나뒹굴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내가 치워야 할 것들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두고 싶었다. 64살의 이혼? 내 자신도 믿어지지 않는 생각이었다. 우리 시대 여자들에게 이혼은 곧 파멸을 뜻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파멸과 뭐가 다를까? 매일 똑같은 하루, 감사 인사 한 번 없는 집안일, 그리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모멸감. 찬장에서 통장들을 꺼내봤다. 식당 운영하며 내 명의로 차곡차곡 모아둔 돈들.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내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침대에 누웠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침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마음이 편했다. 언제부터 같은 침대에 누워도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아침상을 차려주며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다르게 살면 안 될까?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밥 있자네. 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불평은 여전했다. 그때 확신했다. 이 사람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변화를 바라는 것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모두 일방적이었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 계산해 봤다. 변호사 상담비, 이사 비용, 새로운 주거비. 생각보다 막막하지 않았다. 식당을 30년 운영한 여자가 혼자 못 살 리는 없었다. 오히려 남편 눈치 보지 않고 내 돈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속이 시원했다. 저녁 무렵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주말에 시간 낼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는 기척이 들렸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얘기하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나도 느껴졌다. 보증금이 적은 작은 반지하를 얻었다. 첫날 밤 낡은 전기장판 위에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실감했다. 전등 불빛은 희미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오히려 편안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그 자리에 있었다. 방 크기는 예전집 거실의 절반도 안 됐다. 화장실은 문을 열면 무릎이 닿을 정도로 좁고 부엌이라고 해봐야 개수대와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이 작은 공간이 내게는 궁정 같았다. 내 의지로, 내 돈으로 마련한 첫 번째 집이었으니까. 짐은 얼마 없었다. 옷가지 몇 벌, 통장들, 그리고 민지가 그려준 그림 한 장. 다른 건 다 두고 나왔다. 30년 동안 쌓인 살림살이들,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져서였다.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 첫 주는 적응하기 바빴다.
반지하라 햇빛이 잘 안 들어와서 하루 종일 전등을 켜두어야 했다. 습기 때문에 이불이 눅눅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팠다. 하지만 불평하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불편함조차 내가 선택한 것이었으니까.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는 것도 새로웠다. 예전에는 남편과 아이들이 좋아할 것들을 위주로 샀는데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담으면 됐다. 장바구니가 텅 비어 보였지만 마음은 뿌듯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시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 깨우러 오지도 않고 밥상 차리라고 재촉하는 소리도 없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정하는 것도 온전히 내 몫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 자유로움에 취해갔다. 저녁에는 근처 할머니들과 앞마당에서 수다를 떨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묻는 할머니에게 대답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거짓말이 아니었다. 힘들긴 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다. 밤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30년 만에 다시 펜을 잡는 일이었다. 오늘은 혼자 아침을 먹었다. 조용했지만 평화로웠다. 점심에는 동네를 돌아보며 산책을 했다. 저녁에는 옆집 할머니와 얘기를 나눴다.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기록할 가치가 있었다. 내가 선택한 하루하루였으니까. 한 달이 지났을 때 거울을 보며 놀랐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다. 64살의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몰랐다. 퇴직 후 생활비가 걱정되어 마트 계산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바코드 찍는 것조차 어색했다. 손가락이 굳어 영수증을 찍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젊은 손님들은 내 느린 동작에 한숨을 쉬었고 줄이 길어질 때마다 식은땀이 났다. 하루는 까다로운 노인 손님의 물건을 실수로 2번 찍었다가 호되게 혼이 났다.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다. 그때 뒷손님이 괜찮아요. 고생 많으시네요. 라고 말해줬다. 그 한마디에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 풀렸다. 급여를 받던 날 오랜만에 맛있는 떡갈비를 사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내 힘으로 번 돈이라 더 맛있었다. 일하는 날이 아닌 수요일엔 주민센터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물감이 종이에 번지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실수로 색이 뭉개져도 선생님은 그런 우연이 더 아름다워요라고 말했다. 3달이 지나자 초보티가 조금 벗겨졌다. 마트에선 단골 손님들과 인사도 나누고 그림은 작은 전시회에 내놓을 정도가 되었다. 일요일에 아들 가족이 집에 왔을 때 조심스레 그림을 보여줬다. 할머니가 이런 것도 해. 손주의 놀란 눈빛에 웃음이 나왔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나에게도 나만의 것이 생겼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마트 일은 힘들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이 있다. 그림은 내 마음을 치유한다. 새 인생이 때로는 두렵지만 오늘 그린 풍경화를 보니 괜찮을 것 같다. 내일은 손주를 위한 그림을 그려볼 생각이다. 노을이 질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다. 인생의 저녁 노을도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릴 수 있다면 좋겠다. 안녕, 오늘도 잘 지냈니? 이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여전히 혼자다. 하지만 그 혼자의 의미가 달라졌다. 오늘은 비가 오는구나. 비 오는 날이면 늘 우울했는데 이제는 창밖 풍경이 그림 같아 보여.
전화벨 소리. 여보세요? 아, 민지야. 할머니, 내일 공원에서 그림 그리기로 한 거 기억하시죠? 그럼 잊을 리가 있겠니? 새 스케치북도 샀단다. 와, 진짜요? 저도 새 색연필 가져갈게요. 혼자가 된다는 건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였어. 통장을 보며 많진 않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이야. 이걸로 다음 주엔 무슨 책을 살까? 조금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40년을 그저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만 살지 않았을 텐데. 아니야, 후회해도 소용없어. 늦게라도 나를 찾았잖아, 윤정이. 이제 나는 그저 윤정이로 살아갈 거야.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나. 내일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 아, 민지가 좋아하는 나비를 그려볼까? 아니면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나의 삶이 시작되었다.